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여론조사의 달인, 여론조사계의 쪽집게 우리 김장수 박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보니까 마침 아까 제 신문 좀 줘보세요. 예. 오늘 마침 조선일보 오늘자입니다. 오늘자 조선일보에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은 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이야기인데 제 눈을 확 끄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뭐냐니까 소주성 즉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 2년 국민 1000명에게 설문했답니다. 살림이 팍팍해졌다. 작년에는 29%였는데 올해는 59%의 국민이 살림이 팍팍해졌다 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 상황이 나빠졌다. 작년에 52%였는데 지금 62%로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자, 박사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 여부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이 아니, 내 주위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네네. 이쪽. 왜 지지율은 이렇게 높게 나오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 가장 안 좋은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우리 박사님께서 지난번에도 보면은 이른바 YS형,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그런 모습, 그런 모델, 그런 궤적을 따라갈 것이다 고 지적해 주신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저희가 이제 막연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있고 이런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선행지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막연하게 좋다 싫다고 하지 않죠. 그 친구 뭐 일도 잘해. 그 인간성도 좋아. 이렇게 다 긍정적인 요소들이 겹쳐지면 종합 판단으로서 그 친구 괜찮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친구 일도 잘해 하는 평가들이 계속 좋다면 당연히 그 친구 괜찮아.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거고요.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도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제 분야. 문재인 대통령 경제 정책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성과가 좀 안 나와도 이제 좋게 갈 거고요. 그럼 이제 또 다른 분야가 이제 외교, 특히 북핵 문제. 문재인 대통령 북핵도 생각하고 나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이러면 이제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지지율은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이런 변수들이 나빠지면 이제 나빠질 거라고 이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뭐 또 하나가 경제 상황. 2년 됐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경제가 더 나빠질 거야. 지금도 그전보다 더 나빠졌어. 이러면 그건 이제 결국 대통령 책임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지율은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마침 최근에 보면은 뭐 한국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라든지 그다음에 조앤CNI라든지 여러 군데서 보면 쭉 정례적으로 조사연발을 보면 거의 8주 내지 9주째 흔한 일이 팽팽하다 그러죠. 우리 이제 흔히 그 주식에서 얘기할 때 보합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팽팽한 보합세를 갖다 2달 넘게 지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국민들도 딱 부러지게 여기서 서로 미운 사람은 미운 사람만큼 부정적 의견을 내지만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나름대로 마지막 뭐 힘을 보태준다고나 할까 그래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박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어떤 뭔가 변화가 하나 탁 터지면 이게 무너지는 거죠, 균형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합세라고 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가 공을 막 하늘로 멀리 던졌어요. 그럼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어느 순간에 멈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이 두 군데에서 다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중간에 멈춰 있을 때 저희가 선행지수를 봅니다. 이게 어디로 움직이려고 그러나 선행지수가 떨어지는 궤도다. 그럼 이거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때 잠시 멈춰 있는 겁니다. 정상에서 잠깐 멈춰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요. 단기적으로 보면 보합세들이 몇 국면에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YS 말씀드렸는데 지지율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쭉 빠집니다. 그러다 또 어느 순간에 좀 멈춥니다. 팽팽하게. 그러다 또 빠집니다. 그거 어느 순간에 멈춥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그 패턴을 보이죠. 이제 81%. 여기서 팽팽하게 있다가 또 한참 갑니다. 그러다 한 60%대로 오더니 이제 40%대 중후반에서 멈추고 있는데 지금 40대 중후반 딱 멈춰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전망을 하면 이건 이후 상당히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공을 촥 하늘로 던져서 공이 딱 떠서 지금 딱
팽팽하게 예. 8주 9주째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려갈 것인가, 예. 다시 치고 올라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선행지수라고 그랬죠. 예, 예. 그 선행지수가 아까 경제 문제, 예. 다음에 통일 외교 안보 문제, 우리 북핵 문제죠. 예, 예. 여기 대해서 요즘 조사된 게 있습니까? 예. 조원 CNI에서 최근에 조사된 게 있는데요. 네네. 이게 뭐냐면 네. 여론조사나 투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네. 유권자들은 자기하고 생각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투표합니다. 나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은 내가 좋아하고 예.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싫어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예. 근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똑같습니다. 경제 정책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네. 좋아집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조사가 나온 게 그전에는 문재인 네. 대통령이 80%일 때 예, 뿐만 예. 아니라 한 60%, 50%일 때도 네. 북한과 그래도 이렇게 대결 국면보다는 대화 이런 거 잘한다. 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번 이제 조원 CNI 예산 잠깐 소리 예. 마이크를 예. 좀 포함하면서 살펴주세요. 그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밀어붙이고 있는 게 이제 남북 대화입니다. 네. 북핵 관련은. 예.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스탠스는 조건 없이 계속 이어나가야 한답니다. 네. 그죠? 네. 근데 그 반대편에 대화하는 건 좋은데 네. 북한의 비핵화 확인을 분명하게 받고 대화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 다수도 그렇습니다. 네. 황태순 TV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입장을 받고 대화를 해야 된다가 국민들이 54%고요. 네.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그래도 무조건 대화를 해야 되고 이게 네. 이제 37%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근데 그 전하고는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잠깐 거기 예. 내려보세요. 그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냐니까 조원 CNI가 예. 쿠키 뉴스라고 있죠. 쿠키 예. 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뭐 하는 겁니다만은 여기에 보니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2박 3일 동안 아마 조사했고 뭐 구체적 내용은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경제 정책입니다. 네네. 실제로 국민들이나 뭐 언론에서는 많이 지적했지만 네. 소득 주도 성장 이 말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죠? 노동자들 소득도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말이야 그럴 듯하죠. 예, 그래서 사실 이 정책 자체에 대한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진 않았습니다. 네네. 긍정적인 쪽이 많았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이제 핵심적인 걸 조사했는데 소득 주도 경제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되냐? 네. 바꿔야 한다고 50%를 넘었습니다. 예. 유지해야 된다가 36%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36, 37 이게 지금 민주당의 핵심 고정 지지층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자, 이거 잠깐 예. 다시 이제 마이크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네. 경제 정책 됐고 네. 대북 문제 됐고 네. 당신 살림살이가 어떠냐? 네. 1년 새 작년에는 나 팍팍해졌다는 사람도 29%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 그저 그렇거나 좋다는 사람도 되게 비슷했을 거라는데 네. 이번 조사에서 59%가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 1년 새. 즉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2가 그렇죠. 지난 1년 사이에 살림이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살림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이 아주 적을 겁니다. 네. 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예, 보니까 나아졌다가 예. 올해 조사한 건 나아졌다가 18.9%입니다. 참고로 그렇죠. 한 20% 정도.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예. 18.9%라고 하면 우리는 한 5분의 1 정도가 되는데 18.9% 아마 이게 뭐냐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계량적 수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 사회 이제 5분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위 최고 분위수에 있는 사람들은 삶이 더 좋아진 거예요. 예. 여기에 보면 대다수가 보면 민주노총,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노총, 그다음에 KBS, MBC 등 그야말로 억대 연봉을 구가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좋죠. 왜? 보세요. 주 52시간만 일하면 되거든요. 월급은 똑같이 나오니까 예. 삶이 더 좋아진 거지. 그야말로 손학규 씨가 얘기했던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들을 뺀 참고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나라 노조 구성률이 10.5%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전체 2천만 노동자 중에 약 한 200만. 200만밖에 이른바 노조 혜택을 못 받아요. 나머지 1,800만은 기신 허덕허덕 살아가는 사람들 예. 입장에서는 삶이 팍팍해진 것이고 저는 앞서 우리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남북 대화 재개 여부에 대해서 무조건 문재인식으로 재개해야 된다 37.3% 아니다.
비핵화에 대한 확약을 분명히 바꿔야 된다 54%. 그 다음에 경제 정책에 있어서 현재 소득 주도 성장을 갖다가 유지해야 된다 36.6%. 똑같아요. 예, 남북 대화나 또 예. 아니다. 바꿔야 한다 51.6%. 비핵화 확약 받고 똑같습니다. 예. 자,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박사님 말씀대로 하면 문재인의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36 내지 37이고 문재인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은 52 내지 54예요. 근데 왜 지지율은 문재인 지지율은 40이 나오죠? 40 중반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때 지체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일도 잘하고 인간성도 좋아. 그래서 네.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네. 전반적인 평가인데요. 네. 근데 이제 밑에 영향을 주던 요소들이 바뀌는데 그렇다고 즉각 반영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체 현상이 있다는 건데 지체 지체됐다는 현상이요. 얘기는 네.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지금 36, 37로 네. 빠질 거라는 거를 전망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예. 선행 지수, 예, 선행 지표라는 게 왜냐니까 지금 조원 CNI에서 조사한 예. 바에 따르면 지금 문재인의 남북 정책이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36 내지 37이 예. 찬성할 뿐인데 예. 같은 조사에서 문재인에 대한 그 어떤 지지율은 48.4, 부정은 50.3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높을 때 80%를 네. 쳤고요. 그때는 이런 정책들에 대한 평가도 좋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바뀌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일도 잘해. 정책도 마음에 들어. 그래 전반적으로 좋아. 네. 이게 80%였습니다. 이게 떨어지는데 정책 앞만 봐도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그럼 이 친구 싫어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바로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친구 일 생각보다 못하는데 그렇다고 이 친구 아니야 이렇게 얘기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지 처리하는 것이 예. 당장 바로 예. 돌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래도 미워도 좀 다시 기다려보는 한번 겁니다. 예. 미워도 다시 예. 한번 근데도 영 보니까 에이 아니다 그러면 철회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일단 근데 이제 이건 시간의 지체는 있지만 네. 항상 이렇게 그래도 전반적으로 조응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30% 후반대로 떨어질 여건이 충분히 조성이 됐는데 근데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통상? 그러니까 현재고 이제 선행지수하고 선행지수가 통상 현실로 드러나려면 그것이 뭐 석 달, 넉 달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간도 기간인데요. 네. 여기서 더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뭐 둘이 이제 같이 일을 합니다. 네네. 일을 하다가 네.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네네. 지금 이제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안 네네. 되는 상황이라는 건 국민들 뭐 60% 가까이 팍팍하다. 네네. 안 되는 상황이죠. 네. 근데 서로 그거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뭘 좀 잘못했는가 봐. 팍팍하대. 네. 야, 그럼 고치자. 그리고 서로 그게 합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게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생깁니다. 나는 팍팍하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우리 괜찮은데요? 이렇게 엇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군요. 예. 이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나 팍팍해 죽겠어. 네. 살기 어려워. 그런데 그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예. 우리의 정책이 틀린 게 없는데 예. 삶이 팍팍하다는 것은 네가 게을러서 그래. 예. 네가 노력을 안 한 것이야. 라고 하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저 같은 태도 보였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지지를 받은 게 사람이 겸손해 보이고 네. 좀 소통도 잘할 것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두고 보는 겁니다. 야, 이거 안 좋다 그래. 네. 저 친구가 뭐 악의가 있겠어? 네. 근데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면 확 빠집니다. 이게 예.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들한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되게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YS나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초기에 네. 특히 2002년에 선거를 하고 2004년 탄핵 국면 때까지는 또 괜찮다가 괜찮았다. 그다음에는 쫙 빠지죠. 최악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저희가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좀 고쳐볼게. 이런 태도로 절대 안 가고 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야당 얘기하고 추가 경정 추경을 통과를 안 시켜준다 이런 얘기하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네. 국민 생각하고 같이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국민은 계속 안 좋다 그런데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뭐는 더 좋아졌다. 뭐 계속 이렇게 가세요. 이거 너희들이 이 조사를 잘 못 읽어서 그렇지 더 좋아진 게 많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통계가 뭐 잘못됐다 이래 통계청장 경지라고요. 그렇죠. 근데 못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경제의 사실 여부보다 저 국민들 보세요. 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을 한때 지지율 80%까지 갔던 대통령이면 웬만하면 잘한다고 해주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친구니까 잘하. 근데 나 살림살이 팍팍해졌어. 60. 나 좀 좋아졌습니다. 20. 이거는 이건 내가 더 봐줄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나는 살림살이 팍팍해졌다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알고 보면 90%는 괜찮은데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선행지수로 보면 30%대 중후반이지만 네. 아마 시간이 한 서너 달 더 가고 나면 예. 이거는 30%대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으로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 좌파 정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왠 줄 아세요? 예.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깁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아요. 자, 남북 문제가 좀 꼬이고 남북이 우리 민족끼리 잘 못하는 것은 누구 탓? 미국 탓입니다. 예. 그다음에 내가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서 이른바 뭐 상생 경제를 갖다 이루려는 나의 이런 절절한 노력이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누구 탓? 야당 탓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남에게 탓을 돌리고 심지어는 거기 제대로 네. 나의 그런 정치 철학을 잘 몰라주는 국민들 탓을 슬슬 시작하는데 예. 자, 제가 야당 탓 말씀드린 게 자,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보니까 며칠 전이죠. 며칠이 안 됐습니다. 오늘 뭐 5월 오늘이 2일이니까 바로 한 닷새도 안 됐네요. 닷새도 안 됐네요. 그거 보면 이번에 국회 선진화법 발동되고 난리가 나는 가운데 야당이 오랜만에 보면 자유한국당이 보면 굉장히 보면 뭐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에 그다음에 4.3 보궐선거 거치고 이번에 국회에서 치열하게 뭐 나경원 또 원내대표 역할이 컸죠. 하면서 지지율이 올랐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어요? 저 조원 CNI. 지금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 조원 CNI는 민주당은 39.7, 예. 자유한국당은 31.7입니다. 네. 예. 이거 보니까 불과 한 달 반 여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0% 왔다 갔다 예. 했는데 보면은 오늘 뭐 여기 조원 CNI도 그렇고 오늘 또 발표된 거 리얼미터도 예. 보니까 대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한 37, 8대 한 32,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보면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장외투쟁에 나섰는데 그건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나가는 것하고 앞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사실 이제 자유한국당의 장애투쟁 자체만 놓고 보면 네. 국민들이 뭐 찬반이 갈릴 거라고 봅니다. 근데 네. 이게 이제 2005년 박근혜 당시 대표의 뭐 4대 개혁 악법 투쟁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요. 예. 공통점이 딱 있습니다. 지금 경제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렇죠. 이거에 불만 많고요. 예. 근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4대 개혁이라고 하는 게 네 가지입니다. 사법, 국가보안법, 과거에서 바로 세우기, 과거사 바로 세우고 언론 네 가지였죠. 경제하고 상관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잠깐만, 그렇네. 예, 그러니까 사학법,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한다. 국가보안법, 예. 사학법, 그다음에 언론기본법, 그다음에 과거 뭐 진상조사법.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과거 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이고 예, 또 예. 이번에 나온 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뭐 논의를 이 어떻든 간에 네. 이거 자기들 선거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고위공직자 수사, 공수처, 예.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이 사람들 하는 게 똑같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를 이 사람들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니까 야당이 막아선 겁니다. 네. 장애투쟁이. 예. 야당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이런 거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계없는 거를 막 밀어붙이면서 네.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이래서 이거는 한국당 지지율은 제가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네. 대통령 지지율에 무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2005년에 사학법 투쟁이 있었고요. 2006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 참패를 합니다. 이번 2018년 한국당의 참패보다 더 참패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19년에 이제 다시 장애투쟁이 그러니까 한국당의 장애투쟁은 누가 의도한 게 아니라 이런 거의 결과물이거나 부산물입니다. 사실은 뭐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 두 양반 다가 보면 좀 얌전하고 그렇죠. 서생적 냄새가 나서 그렇게 옛날 YS나 DJ 같이 나갈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보니까 저 보면 밖으로 떠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청와대에서는 이 친구들은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우리가 개혁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반대하잖아. 그래서 야당이 걸려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5년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사학의 비리를 고치고 언론을 바로 세우고 과거를 바로 세우고 우리 개혁하니까 저것들 반개혁 세력이야. 근데 1년 후에 선거해 보니까 국민들은 야 그거 아니고 니들이 이상한 놈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제 기억에는 2005년 그 당시 광역위원 비례대표가 맞습니다. 광역위원이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지역구 한 명도 안 됐어요. 비례대표만 서울 둘, 경기 둘, 인천 하나 맞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이번에 뭐 한국당이 참패했다 근데 그래도 서울에서 6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김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 국민들은 1년 사이에 살림이 팍팍이 됐다. 즉 60%의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자신들은 보면 뭐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뭐 개혁 입법이다, 사학이다 전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지 않는 문제 갖고 밀어붙이면서 그다음에 남북 문제는 미국 탓, 경제 문제는 야당 탓하는데 결국 앞서 김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이러저러한 우리 국민들의 선행지수로 봤을 때는 정답은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전에 클린턴 후보가 부시 대통령에게 한 말이 있죠. Stop it. It's economy. 야, 이 바보 멍청아. 문제는 경제야. 국민들이 못 살겠다 아우성이야. 자, 다음 주에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